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어쨌든 시진핑이 어쨌든 하나의 중국을 외치면서 타이완을 나의 것으로 하나의 중국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많이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어, 중국이 하나의 중국으로 포섭하는 것을 내버려둘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 미국의 대선을 앞에다 두고 그런 관점에서 타이완 해협을 놓고 벌이는 이런 긴장감, 미중 간의 긴장감,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 대만 이슈는요, 우리 뭐 역대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남북 통일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 똑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뭐 무력으로 통일한다, 25년, 27년, 30년 얘기하는 것은 중국이 예측한 게 아니고 100%다 미국이 예측한 거예요. 근데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그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거나 공격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를 봐야 되는데, 거기는 79년에 그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하고 대만을 이제 국가가 아닌 걸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아주 요상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대만관계법이라고. 아무도 신경 안 썼죠. 그래서 미국이 무서운 점, 미국이 미래를 보는 눈이 거기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본토가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은 그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아주 모호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그 얘기는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본토를 공급했을 때 이거는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이고, 지금 경제 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의 뭐 70%네 그러지만 군사력에서는 뭐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50이고 제대로 평가하면 30%대 붙었다고 그러면 100점 100패죠. 그래서 중국이 뭐 대만을 공격할 거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미국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서방 언론이 인용해서 계속 이제 재생산하는 건데, 미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랑치고 까지 잡을 수 있는 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흥분시키고 이제 자극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흥분하고 이렇게 되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양안 관계가 악화됐을 때 대만이 불안감에 무기를 계속 사요. 그래서 대만이 지금까지 그 미국으로부터 방산 무기를 산 게 바이든 작년까지 890억 불인가를 샀어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것이 일거양득의 패가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의 이익으로 보면 대만이 통일되는 게 정치 지도자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유리하나 불리하냐 그러면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통일이 안 되면 전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가 계속적으로 집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대만 통일은 공격을 하려면 수비하는 것에 한 3배의 이제 전력은 가져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미국의 한 30%에서 50%의 이제 군사력 가지고서는 그거는 자살행위죠. 그러면 먼저 모든 건 마찬가지지만 경제 규모가 넘어서야 이제 군사력이 따라가는데, 지금 뭐 예측하는 것이 한 2035년 정도 돼야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갈지 말지한데, 근데 이제 경제라는 것이 한내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실력이냐? 그것은 누계로 봐야 되거든요. 누계로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넘어서려면 2050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대만 공격은 아마도 최하 2036년에서 2050년에나 언급할 수 있는 얘기지, 지금 붙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간단하게 끝난다. 그러고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자극해서 중국이 만약에 도발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로 원하던 바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 레토릭을 그걸 액면으로 믿는 것은 그건 너무 이제 나이브하게 보는 거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 박사님은? 저도 같은 그러세요? 예, 이게 뭐 이제 경제 분석가들이 맨날 틀리잖아요.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네. 저 러시아가 할 리 없다. 왜냐하면 2015, 16년 그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 네.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이해로 보면 중국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교역 없이 자력 갱생한다라는 건 생활 수준의 후퇴를 뜻하는데, 더군다나 에너지를 해외에 의지하는 나라가
그거를 자기의 그 생명줄인 해상 봉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전쟁이 거기 그 해역에서 나는데 그렇죠. 적어도 상해 앞바다까지 배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하도 중국이 예전 뭐 도광양해를 하다가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던 나라가 중국몽 이야기를 하고 더 나가서 전랑 외교 1대1로 이러면서 이제 공세적인 외교 정책들을 펼치고 이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또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것 봐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정책 노선들을 강화하거나 갈등을 조장해 지지를 올리는 수단으로 쓰고 하면서 점점 이제 에스컬레이터 된 거라고 저도 보죠. 네. 그래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러나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저는 미국은 엄청 이걸 분명히 중국의 위협 또는 중국을 악마화하는 데는 양당 대통령 후보 모두 아마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걸 쓰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올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노이즈고 또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국민들은 쇼비니즘, 네. 그러니까 극수적인 민족주의에 지금 많이 빠져들어 있고 뭐 당장 소분홍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공산당 외곽 조직으로 보이는 수많은 인터넷 그룹들이 사실 중국의 자긍심 뭐 이거를 높이기 위한 공작들을 해왔잖아요. 네.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관찰됐었고요. 이게 이제 둘이 부딪혀서 인터넷 세계는 그리고 또 보도되기에는 상당한 갈등은 증폭될 여지가 있지만 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지금 할 이유는 뭘 봐도 지금은 은인자중해야 되는 거고 그 국수주의적인 그런 건 내부용이다. 양국 다 내부용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어서 반문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전쟁으로 그러니까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뭐 당연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쩌면 이제 대만을 나의 것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나의 것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 목적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그냥 대만으로서라기보다는 또 TSMC로서의 의미도 상당 부분 부여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TSMC를 나의 어떤 반도체 밸류체인상 안에 굉장히 중요한 또 기지로서 좀 두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지켜만 보면 안 되는 입장이고 또 반대로 중국이 TSMC를 포섭하려고 하다 보면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걸 지켜만 볼 수 없는 나의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 국가가 TSMC를 가져가는 걸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도 상당 부분 있어서 무력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 뭐 타이완 해협을 봉쇄한다든가 이런 뭔가 좀 극단적인 보복 조치 같은 것들을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많이 있는데 소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타이완 이슈는 지금 뭐 미국이 공격하냐 안 하냐 그것보다는 방금 이제 김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반도체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5나노 이하 3나노 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딱 두 나라인데 두 나라라기보다는 두 개 기업밖에 없죠. TSMC와 삼성 두 개인데 만약에 이제 TSMC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중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카드를 한 방에 얻는 것이고 또 이제 만약에 대만이 폭격을 당한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래서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방어를 한다는 것은 그 자기가 갖지 못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그 반도체 문제는 저게 대만 문제는 바로 한국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만의 반도체 칩 공장이 이제 부서지면 한국은 가만둘 거냐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대만 선거예요. 대만 선거를 보면 총통 선거에서 이제 친미 정부라고 하는 이제 민진당의 지지율이 일당은 했지만 대통령 만들었는데 지지율이 한 14% 정도 떨어졌어요. 54에서 이제 40%대로 떨어 50%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왜 그렇게 떨어졌냐는 것 하나는
대만 국민들이 미국을 못 믿겠다는 거죠. 거기 중요한 언급이라는 게 제이크 설리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런 뭐 지도자들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한 거죠. if TSMC 공장이 대만이 공격받으면 TSMC 공장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이크 설리반은 우리가 먼저 폭격한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은 이건 부신다고 하면 우리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네 북이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이게 훅 떨어졌고 중국도 보면은 이제 친중 정부로 하는 이제 이 당도 지지율이 지난번에 비해서는 4%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친대만이라고 내 그런 3당의 지지율이 뭐 한 20% 올라와서 이게 캐스팅 보드를 지었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반도체에 대한 그 대만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양국의 이제 이해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전 소장님을 응?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왜 이렇게 카리스마 있으세요? 아, 집에 칼이 많습니다. 그런 표현 많이 들으시죠? 네, 되게 카리스마 있으시고 어떤 논리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탁탁 짚어내는 그런 능력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완 해협을 놓고 벌이는 어떤 미중 간의 어떤 긴장감, 여러 배경과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 같고요.